안녕하세요. 오늘은 배추와 벨트를 그려보았습니다. 배추는 제가 중학생 때 이 정물수채화를 배우면서 그려보고 그 뒤로 이제 한 번도 안 그려봤었는데 이제 그때 솔직히 좀 너무 그리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살짝 좀 겁을 먹고 시작을 했습니다. 배추가 좀 밝은 색감의 물체이다 보니까 이 어두운 색감의 벨트와 함께 그려주었는데, 이게 이제 그 밝은 색감 물체 옆에 어두운 색감의 물체가 같이 있으면은 이 그림을 완성할 때 좀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뭐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배추의 밑색은 리프 그린과 이 에메랄드 그린, 이 셉 그린으로 가볍게 채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배추의 이파리들의 색감을 좀 더 다채롭게 그려서 좀 더 사실적인 묘사를 해보려고 의도를 했습니다. 벨트는 육안으로 보면 그냥 회색이지만 제가 이제 조금 따뜻한 조명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오페라와 로우 엄버를 조금씩 섞어주면서 묘사를 진행했습니다. 이제 금속이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질감을 이 직선적이고 이 거친 붓질을 많이 사용해서 그려주고 있죠. 그러면 좀 더 배추는 이제 부드럽고 벨트는 단단하고 이런 느낌을 이제 서로 강조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배추의 색감이 이 대부분 흰색이나 노란색, 이 밝은 녹색이 많다 보니까 이 물체를 입체감 있게 그 톤을 채우는 것도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. 그러니까 양감을 잡기 위해서 이제 좀 과장해서 어둠을 잡으면은 이 본래 배추가 가지고 있는 색을 벗어나 버리죠. 이럴 때 흔히 물체를 태웠다라고 말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생 때 이제 배추를 이젤에서 완성할 때면 이 그림이 아예 하얗게 그려지던지 아니면 이제 반대로 까맣게 그려져 가지고 이 썩은 것처럼 보인 적이 있어서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이제 배추를 이제 묘사하겠다고 이 덧칠이 계속 늘어나면 이 녹색이 점점 채도가 낮아지면서 역시 이제 싱싱한 느낌보다는 좀 시들시들하고 좀 축축한 느낌으로 변해버립니다.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리면서 실수하지 않게 잘 이제 꼼꼼하게 챙기면서 그려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이파리는 일단 손풀기 좀 할 겸 이 아래에 있는 이파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. 여기에는 이제 퍼머넌트 그린을 주로 사용을 해서 좀 밝은 연두색 느낌을 주었습니다. 이 배추 전체는 이제 큰 원뿔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본보다 좀 더 중간 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. 이 윗부분은 맑은 색을 쓰고 이 뒤쪽과 바닥 쪽의 이파리는 좀 더 어둡고 채도가 낮은 녹색을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. 이제 배추 그 하얀 줄기에서부터 나오는 큰 인맥을 먼저 그려주고요. 제가 늘 하는 것처럼 이 어둠이 생기는 부분부터 이제 묘사를 정리하면서 채색을 진행했습니다. 실제 배추를 보면서 그릴 때는 이 워낙 이파리가 꼬불거리는 모양이 이 작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완벽하게 관찰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자꾸 배추 이파리만이 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야지 이 눈으로만 대상을 관찰할 때 이 보이지 않은 중간톤이나 이 어둠을 더 상상해서 만들어낼 때가 있는데, 그럴 때 이 패턴을 잘 찾아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런 걸 만들어낼 때 어색하지 않게 배추를 더 이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배추 잎을 포함해서 이 모든 이파리 종류를 그릴 때는 이게 제일 먼저 사실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잎맥의 모양이라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열심히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,
저는 이게 종종 너무 인맥을 강조해서 그리면은 좀 생선가시 같아 보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. 제가 또 이제 학생들이 그렇게 그리는 경우에 이렇게 왜 나뭇잎이 아니라 생선을 그렸어? 라고 좀 놀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럴 때 이제 친구들이 좀 충격을 받고 인맥 묘사를 좀 덜 하더라고요. 인맥을 색감 대비를 많이 줘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 대비를 살짝만 주면서 이 보일 듯 말 듯 그려주고 이파리의 전체적인 색감과 명도 변화에 더 집중을 하면서 그리면은 좀 더 이파리를 그리는 게 쉬워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이제 브로콜리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게 이 그리는 과정이 좀 지루하기도 했고 사실 완성도도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요. 그래서 이제 브로콜리를 그리면서 그냥 빨리 끝내고 다른 걸 그려야겠다,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배추를 처음 그려보니까 이 브로콜리를 그리면서 그 녹색을 사용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이 배추가 브로콜리보다는 다양한 녹색을 품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좀 더 그 중간 톤을 그릴 때 자신감 있게 다양한 녹색을 써서 그릴 수 있었습니다. 열심히 그려둔 그림들은 분명히 이 다음 그림에도 도움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당연하죠. 제일 멀리 있는 배춧잎은 그 비리디언을 많이 써서 좀 더 진한 청록색의 느낌을 강조하면서 묘사를 했습니다. 이 아래쪽에 있는 배춧잎은 이 올리브 그린과 세피아를 계속 쓰면서 이 윗부분과 뒤로 멀어지는 배춧잎과의 이 중간 톤을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. 우리나라의 이 배추가 실제로도 몸집이 크기 때문에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정말 다양한 색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이 배추도 저희 회화반 선생님이 정물로 쓰려고 사둔 거를 완전 시들시들해지기 전에 제가 그려보려고 한 달 전쯤에 사진을 찍어둔 건데요.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사진을 보고 할 때랑 직접 실제 사물을 눈으로 보고 관찰할 때도 꽤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어떤 물체를 그릴 때든 실제로 눈앞에서 생김새와 색감을 관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으로 그림자도 다시 한번 다듬어 주고요. 전체적으로 이파리의 어둠 톤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주면서 그림을 정리하면 완성입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